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일요일의 현인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저와는 좀 약간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인터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끝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제와 오늘 새벽 상승하며 협상이 잘 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중 무역 회담.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지난 한 주 증시도 훨훨 타올랐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빈 강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국의 그 류허 예, 그 부총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기자 환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 환담회 전체 중에 반 이상을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을 50 빌리언 달러를 500억 달러어치를 사주기로 했다. 이거는 역사상 제일 큰 구매 단위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 뭐 이런 쪽만 계속 강조했지 실제 이 월가에서나 그 경제 전문가들이 바랐던 그 어떤 그 통상 부분, 또 기술 경쟁 부분, 또 최근에 불거진 뭐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 또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시, 뭐 이런 내용은 한 개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유안화와 환율을 또 투명하게 운용하겠다 하는 그냥 두리뭉술이한 그런 표현. 그 외에는 뭐 알맹이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2월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회의 결과 내용, 즉 12월에 이번에는 사실 10월 15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2,500억 달러의 관세 상향, 25%에 30% 상향 이것만 포함이 됐고 12월에 예정된 관세 부과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화웨이 등 중국에 대한 블랙리스트 기업들이죠. 이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알맹이가 전혀 없었다는 이런 분석 때문에 장 막판에 다우지수 상승폭이 한 200포인트 정도 축소됐어요. 결국 이것과 축소, 이게 지난 다음 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투자자들은 그 미중 무역 회담에서 이제 미국의 그 요구 조건이 상당히 들어주는 조건으로 회담이 잘 진행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그게 이제 조금 지난번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다가 예. 연기돼갖고 예. 10월 15일부터 네. 관세 부과를 실행하기로 했던 거 네. 그거 하나만 중단이에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네. 네. 서스펜 이렇게 중단시킨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이 투심들은 이게 미중 무역 협상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작년인가 언제 아르헨티나 그 미중 정상이 만나서 휴전 합의했듯이 이번에도 그냥 휴전 합의, 더 이상 상황 악화 안 되는 그 선에서 휴전 합의였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휴전 합의라는 것은 언제든 다시 또 트럼프 그 성정으로 볼 때 다시 또 깰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해서 막판에 다우존스가 500포인트나 올라갔다가 막판에 300포인트로, 즉 200포인트 기밥한 상태에서 끝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트럼프의 이제 그 기자들과 만나서 회담한 내용을 보면 페이스 1에 대한 문서 합의는 3주 이내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고, 그 3주 이내에 포함될 내용, 3주 이내에 사인할 내용에 포함될 내용을 보면 뭐 알맹이가 몇 개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지적재산권이든지 농산물 진짜 500억 진짜 사줄 거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시장 관련해서 뭐 위안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점에서도 선생님은 그 휴전 일분 협상의 성공을 위한 진척 과정이라고 안 보시는 건가요? 네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페이스 1에 우리 합의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내일부터라도 페이스 2 회담을 또 진척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오늘의 이제 페이스 1 회담은 구체적으로 이제 문서에다가 디테일하게 이제 기록되겠죠. 예. 그래서 2주 내지 3주 후에 세상에 이제 공개될 건데, 그 아웃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실 말을 다 했어요. 조금 전에 미소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항목들을 쭉 하면서 디테일한 면은 없고요. 그냥 두리뭉술하게 유하나 그 매니플레이션은 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뭐 이런 식. 그래서 좀 뭐 아직까지는 문서로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재단할 수 없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 환담회에서는 농산물만 주로 딥다 강조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없었다는 점. 그 다음에 페이스 1에 보면은 그 농산물 많이 사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끝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악평을 하면요, 징징 우는 아이에게 중국이 미국의 사탕 하나 입에 물려줬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고요. 그러면 페이스 2, 페이스 3에서는 진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을 건데, 근데 오늘 그 회담 종료와 더불어 그 기자 환담에서 보면은 화해 문제는 페이스 1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너무 5G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또 이 화웨이 장비가 세계를 뒤덮고 하면은 뭐 통신 보안 문제, 국가 안보 문제까지 항목이 페이스 1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 주장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페이스 2에서도 이 화웨이는 포함이 안 될 걸로 보고, 결국은 탄핵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임기가 고작 1년뿐이 안 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아둥바둥 애를 쓸 때 그 남은 문제를 중국이 지렛대로 사용하여서 중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페이스 2 회담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농산물 구매에 500억 달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대로 지난 오바마 정권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한 총액이 2014년에 250달러가 최대 규모였거든요. 결국 그런 점을 중국이 이용하면서 협상보다는 그냥 현상, 최소한 더 여기서 싸움이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간다. 결국 중국은 트럼프의 낙선을 기대하는 쪽으로 간다. 이런 의도신 거죠.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트럼프가 중국에게 협조하면은 재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낙선에다가 중국의 그 지렛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쪽에 해석을 한다면 이제 장막판에 그 지수가 밀린 불안감이 다음 주나 연말까지 어떻게 이게 이어질 것인가? 그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선생님은 그 다음 주 이후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그 아르헨티나에서 미중 정상 그 회담 후에 미중 무역 전쟁은 잠시 휴전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한 달을 못 갔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중국과 또 유허 그 담장이 그런 여기 와서 이제 회담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할 때마다 화기애애하게 또 뭐 우리 잘 지내기로 했다 해놓고 또 며칠을 안 가갖고 또 판을 깨고. 그래서 이번 무역회담의 결과도 결국은 한마디로 휴전에 불과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페이스 2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조만간에 또 판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 들고 있고 월가에도 그런 불신의 그 생각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시 봉합적인 휴전이라 한다면은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또 엎고 그러면은 증시 이번 올라갔던 건 다시 물들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죠.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지금 현재 그 녹음하고 있는 중에 오늘 토요일 방송을 올리는데 지난 20개월 넘게 이런 싸움이 계속됐기 때문에 한 방에 해결될 방법이 없다. 결국은 해결되는 방법은 거의 같은 시간급의 시간이 필요하다. 같은 정도의. 그래서 이번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는데 선생님이 전혀 저와 다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사실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방송을 중단해야 되는지. 네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네. 또 오늘 인터넷 매체에서 쭉 여러 가지 전문가들 평을 들어보면은 반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증시가 최고 3,300까지 올해 올라갈 수도 있다 하는 그 분석가도 있고 아니라 지난 저점 2,820까지도 다시 내려갈 수 있다. 뭐 극과 극이죠. 그래서 아직 이것이 오늘 디테일하게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평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렇게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패드를 걸고 나왔습니다. 미중 협상의 이게 긍정적인 결과와는 별도로 패드는 계속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러면서 패드를 다시 압박했거든요. 이 말은 이 협상을 앞으로 금리 인하 유도와 연결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페드에서 그 금리 정책을 세울 때 그 대중국 무역 전쟁 이것을 그 가장 큰 해외 그 변수로 꼽아서 그 이제 마니터리 이징 정책을 펼쳐가고 또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압력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돼서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면은 틀림없이 페드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챘죠. 그래서 오늘의 결과에 관계없이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주고 있는데 제가 봐도 만일 미중 관계가 휴전 상태로 계속 좋은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은 달러 강세도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달러가 무슨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미국 달러 그 자체가 안전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수록 안전자산인 달러에 투자하는 쪽이 많아져 갖고 강달러를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그것도 좀 변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연준이 뭐 그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죠. 시장으로부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점을 못 박은 것 같습니다. 사실 페드는 지금 레포 시장 그 불안감 때문에 올라갔던 레포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레포 시장 지원을 11월 다시 또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 2분기까지 매월 600억 달러 규모의 1년 만기 이내의 미국의 트레저리 빌이죠. 그걸 계속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하면 선을 그었는데, 이것만 보면 금리 인하는 이제 그만하고 그냥 이 레포 시장 지원을 통해서 양적 완화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뭐 아시다시피 그 레포 시장은 그 단기, 초단기 금융 그 시장으로서 이제 빌려주는 쪽, 이제 빌려가는 쪽 이렇게 있는데, 빌려주는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뱅크들이죠. 네. 빌려주는 쪽에서 덜 빌려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업들은 더 많이 빌려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초단기 그 자본이 이제 부족해갖고 이제 연준에서 개입한 건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레포 시장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퍼부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일종의 양적 완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페드 의장은 이것은 양적 완화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못 박았더라고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미니 수준의 양적 완화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파급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금값을 볼 때 만약 양적 완화가 시작된다 그러면 금값이 뛰어야 되거든요. 예. 그 더구나 오늘 같은 날 미국 달러 인덱스가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값 역시 하락했었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관계 긴장감 완화 뭐 이런 게 또 저게 역할도 했었고, 또 채권 금리 상승도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레포 시장의 그 막대한 자금을 내년 2분기까지 연장한다, 이건 상당히 큰 뉴스인데, 네. 금 시장이 반응 안 한 걸로 볼 때 아직 금융 시장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증시 전체로 볼 때, 그러니까 증시 3대 지수 그 전체로 볼 때 페드가 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풀고 있다는 것은 증시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증시의 호재가 또 브렉시트 예. 그쪽에서 나왔는데, 네. 그 영국 총리하고 아일랜드 총리가 원만한 그 브렉시트를 위해서 생산적인 그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합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와 오늘 파운드가 폭등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적인 뭐 불안거리 하나가 이제 뭐 완전 해소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일단 증시 악재에서 벗어났고, 또 페드에서 레포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풀고 있고, 이 두 가지는 증시 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심해지면 금값이 올라간 이유가 심해질수록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값이 올라간 건 저는 그렇게 봤고요. 네네. 양적 완화를 600억 달러면 사실 양적 완화 옛날에 했던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이거든요. 근데도 네네.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정도 내면 금값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금값은 뭐, 난 모르겠다 이러는 것 같거든요. 네네. 야, 아무튼 이건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은 어닝 시장의 네네. 시작입니다. 근데 어닝 예상치는 뭐 이미 3분기, 4분기는 누구나 다 나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나쁠 것이라는 예상을 엎을 만큼의 이 미중 협상의 알맹이 성과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나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나쁘게 나오면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 더 폭락으로 갈까요? 아니면 예상한 대로 나쁘네 이러면서 내년에는 좋아진다 하면서 안심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그 휴전 상태, 이 상태만 해도 증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반응할 거고요. 그래서 그 어닝이 그 다음 4분기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미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제 무역 협상도 이제 지나간 얘기고, 예, 이제는 냉정하게 예. 이제 오로지 그 어닝 시즌에 따라서 각 개별 주식들 업앤다운이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휴전이라 그렇다면 더 이상 벌리지만 마. 이런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휴전을 깰 수 있는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500억 달러 농산물 안에 입어렸을 때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25%가 아니라 40%. 결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그대로 수입해 주느냐, 그걸 지켜보는 게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올해도 보면은 미중 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에서 미국 농산물 구매한다고 했다가 또 불과 며칠 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판을 깨면은 농산물 수입 안 하겠다 그러고 이런 게 엎치락뒤치락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500억 달러 구매 이것도 사실 크게 믿을 거는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그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중국을 계속 압박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이 추진했던 리브라, 암호화폐죠, 리브라. 이쪽에서 많은 금융기관들, 뭐, 비자나 마스터들이 다 안 하겠다 이러는데, 혹시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뭐, 깊이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네. 하여튼 미국 그 금융당국의 그 규제가 그 인베스티게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게 그 런칭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감이 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의 많은 그 페이먼트 회사들이 이 신디케이트나요? 이거 연합 그렇죠. 예. 투자했던 네. 그 멤버에서 탈퇴가 계속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이런 추세로 계속 탈퇴된다면 리브라 런칭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중앙은행에 맞서는 거잖아요. 감히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도전하려는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거의 시도는 사실 대통령이 누군가에 중앙은행이 연준이 절대로 허락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 리브라의 원한대로 런칭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달러화가 상당히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점을 염려해서 하여튼 미 의회 차원이나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시장 예측 토마스리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미중 협상 결과로 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올해 내내 증시 안에서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미국 경제 침체가 이제 불가피하게 따라온다. 이렇게 시장을 짓눌렀었는데, 오늘에 뭐 10년하고 3개월 그 금리 있죠? 예. 그게 역전 현상이 해소됐어요. 오늘부로. 예. 그래서 5년하고 2년 해소는 진작이 됐지만은, 예. 전에 뭐 잠깐 하루 이틀 역전됐다가 해소됐고, 그동안 6개월 이상을 시장을 짓눌렀던 그 3개월과 10년 국채금리는 오늘부로 해소가 완전됐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뭐 진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경제 침체를
바로미터라고 이제 굳게 믿고 있잖아요, 예, 시장에서. 예,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면에서도 증시는 상당히 안도감을 갖고 좋은 뉴스에 반응하고 나쁜 뉴스에는 반응을 좀 덜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나 그 증시 차트로 볼 때 S&P 500 인덱스는 그 상단이 올해 그 최고점이 3040이었잖아요. 예, 예, 이제 고기 A고 지난번 박스권 하단이 2820이었고 예, 그래서 저는 30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2820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약간 하향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협상이 휴전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금 가격은 약 1,440달러 정도 바닥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고 또 원유 가격은 어저께 예, 이란 유조선이 사우디 미사일에 공격받았잖아요. 예, 뭐 두 이란의 발을 주장이지만은 네,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이란의 반격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원유는 또 한 차례 급등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원유 시장은 전기차 시대로 가면 갈수록 장기적으로는 하향 추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차트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S&P 500 차트를 보면 지금 3톱 형태잖아요. 머리 놔두고 양쪽 네네. 어깨를 올리는 상황인데 이번 상승 네. 시도에서 고점 돌파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하락했다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이번 3분기 어닝에서는 작년 동기 비해서 어닝이 약 한 3% 마이너스 질 거라고 예상을 해왔거든요. 예,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는 약 5%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화요일부터 어닝 오프닝 하는데 거기에서 CEO들이 가이던스 발표할 때 다음 4분기에 이런 전망을 5% 미만으로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증시는 한 차례 큰 조정을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하나 고개 넘으니까 또 하나 산이 있고 산을 넘으려고 했더니 옆에 절벽이 있는 그런 느낌. 그래도 네. 토마스 그 선생님이 계시니 조금 안심할 만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야.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제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저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제 말을 그냥 듣기만 하시고 본인 결정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점쟁이 아니셨어요? 네. 네. 저는 점쟁이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구멍난 부채의 도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여러분? 역시 명불허전. 항상 좋은 인사이트 주시는 우리 상승비사 아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고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이요.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입니다. 어쩌면 그 텔레그램 오픈방이 유튜브보다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밑에 그 댓글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텔레그램 오픈방 주소가 있습니다. 근데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어플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PC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누르면 자동으로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의 지속적인 속보, 정보 업데이트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